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동절기 경마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 또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오네. 그리고 꼭 한 마리가 좀 삑사리가 나는 마필들이 꼭 입상을 하면서 적중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경마를 하는 사람 입장이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동절기 경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 컨디션 조절하기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름하고 겨울이죠. 여름은 더워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고 겨울은 또 날씨가 추워서 또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도 많고, 또 반대로 보병마들이 상태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이변 연출이 자주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한 마리 정도가 이상한 말들이 자꾸 입상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주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장을 많이 가서 관찰을 하시고, 또 지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예시장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예시장에서는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전에 가서 못 뛰냐,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예시장 상태가 나쁜 인기마가 또 실전에 가면 잘 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시장만 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시장과 윤송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조교의 주 목적은 마필과 기수와의 인마호흡입니다. 인마호흡이라는 것이 조교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타지를 않으면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시장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거나 또 인기마가 나쁠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주로에 딱 접어들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전쟁이구나, 마필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주로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뛰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필이든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집개들이 집에서는 짖지를 않는데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짖죠. 사람들만 보면 그냥 아주 물어뜯어 죽이려고 그럴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보호 내지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예시장 상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윤승과 겹쳐서 그 마필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절기 경마의 뭐라 그럴까,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에 이제 배당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근간에 동절기 경마에 있어서 예시장과 윤송을 같이 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유의를 하신다면 한결 이 동절기 경마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강타의 성적. 자, 일요 경마 때 승리로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겼습니다. 금요 경마 무난하게 끝냈고, 토요 경마 무난하게 끝냈는데, 일요 경마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요 후반부 연속 중배당 승부적중이 나왔는데, 일요 8경주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장산제약의 에이페스타 1번 개선행진고 쪼르륵 입상을 하면서 복승 27.1배, 쌍승 33.0배, 삼복승 67.4배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일요제 9경주 일요경마 준매인 승부처에서 완승불패의 태산천지를 딱 3두만 갖고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연속적으로 26.0배, 쌍승은 48.9배를 준매인 승부처로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토요 메인 승부처는 공룡의 뉴 빅토리, 자, 이렇게 맞춰드렸는데, 당시에
9번 송환강자, 문세영 기수의 송환강자가 인기만 있는데 요걸 잘라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토 끝장 승부에서 그랑브루 태양왕, 그 다음에 12번 키토산이 들어오면서 3복승 맞고르로 33.9배, 자 복승 6.6배, 쌍승 13.1배 해가지고 토요경과 또 끝장 승부처에서 3복승까지 싹쓸이 적중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부상경마 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A급 첫 번째 승부처에서 1번 화이트 블루를 놓고 체스터티와 골드서로 때렸던 경주인데 화이트 블루가 다 와서 그냥 아쉽게 3착을 하면서 3복승과 10.7배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1호 메인 승부처에서 또 치프드레스를 놓고 때렸던 경주인데 역시나 3복승만 적중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뭐 제주경마든 부산경마든 토요경마든 일요경마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지난주는 잘했어요. 총 17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중에서 승부처가 6개, 중배당 적중이 3개, 단통 적중이 총 6개가 나오면서 적중을 한 거는 전부 다 내용있게 적중을 시켜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것도 같아요. 은근히 좀 어렵고, 하이공 경주도 꽤나 어렵고, 또, 중후반부 쪽에서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경마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토요경마의 흐름을 강타와 함께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강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UCC 경마 방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용 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데뷔전을 치는 3마리의 마필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부산에서 올라온 항정우 기수가 지금 이제 17조 김정은 마방에 둥지를 틀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기의 기수에 대해서 행운놀이를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이기의 기수에서 나무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대가리 치고 들어왔더라고요.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자, 이기의 기수 잘 탔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입지도 쓰고, 아이고 덩치는 산만하고 막 헤라크로스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말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6번이 두만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노래가 있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강산의 라고요라는 노래. 아, 저는 그 노래보다 저기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여러들의 그 노래가 한때는 18번이었는데 지금은 안 불러요. 지금은 노래방도 잘 안 가고 솔직히 옛날에 좀 자주 갔는데 이제 노래방도 안 가고 그러는데, 이 두만강이라는 마필에 항정우 기수가 기색을 했는데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둥지를 틀었잖아요. 23승밖에 못했던 기수인데, 자, 이렇게 김정호 조교사가 자기 기수로 기용을 시켜주고 새로운 둥지를 틀었고 또 두만강 같은 마필을 줬으면 참 열심히 타야죠. 열심히 타야 돼요. 그래서 입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치 발주는 괜찮았는데 중속이 느린 모습에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 이번 주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초반만 일찍 붙어준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6번 두만강의 선정 가능성에 아주 높은 점수를 한번 주고 싶은 그런 강타입니다. 그래서 6번 두만강 강력하게 한번 항정우 기수가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문세영이든 누구든 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한번 타주길 바라겠어요. 아, 좀 사람이 기백이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걸 뭐 소리를 질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진짜 내 앞길을 막는 놈은 다 죽여! 이러면서 그냥 한번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래서 6번 두만강. 뭐 여기에 뭐 갈 수 있는 말이 7번 후리바람, 5번 주얼리 파크 이런 마표들이잖아요. 뭐 이건 뭐 뻔한 거니까 그냥 두만강에 오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좀 응원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지고 또 약자의 편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게 조금 눈에 보이고 또 눈
많아지는 게 50이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건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약자 편을 자꾸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토요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예요. 앞만들로 맞춰야지 되는 경주. 자,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 경주의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딱 보니까 아주 냄새가 나. 쫙 보니까 지금 이게 편성을 딱 보세요. 지금 박오른이, 조성권이, 문정균이가 팔리는 경주야. 박오른이, 조성권이, 문정균이가 팔리는 경주인데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별 볼 일 없는 배당이 연출되겠지만 왠지 모르게 나머지 문세영이니 닭가시니 하만식이니 이런 애들이 삐리삐리한 말들을 탔거든. 박태중이니 상혁이니 이런 애들이 유승환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마리는 인기권 마필들의 기승하는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말을 좀 타는 애들이 한 마리는 들어올 것 같고, 반대로 나머지 한 마리는 삐리삐리 기수 중에서 한 마리가 연결돼서 중매장이 터질 것 같다는 흐름. 전체적인 이게 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성. 딱 보고서 아따 여기서 냄새가 콜콜 나는구만. 그래서 편성을 읽을 줄 알아야지 걔 경주를 적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편성을 보는 눈이야. 그래서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마를 하다 보면 좀 굴욕이 되시는 분들이 이러잖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대길이 없어. 야, 이번엔 터져. 그냥 빈말로 하는 것 같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는데 그게 맞을 때가 많아. 그게 왜냐면 짬밥이거든. 짬밥으로 인해서 굴욕을, 편성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도 걔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경마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제 주장을 얘기는 하진 않아. 그렇지만 남의 말을 들어줄 준비는 돼 있어. 왜?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내 거로 만드는 재주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스폰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저는 경마 얘기는 안 해. 왜? 왜냐면 그러다 보면 부닥치거든 자꾸. 그래서 경마 얘기를 밖에 나가서 잘 안 하는데 남이 하면은 들어는 줘요. 왜? 거기서 얻는 게 있더라고. 저는 옛날에는 안 들었어. 아따 씨요,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하는 일이 경마인데 또 나와서 경마 얘기냐. 아이고 듣기 싫다. 그러고서 안 들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들어요. 자, 일단 12번 조화랍니다. 문정균 동짝이죠. 가장 문정균이가 그래도 인기 기수라고 하기에는 좀 B급 정도 되죠. B급. 예, 옛날에도 B급이었는데 지금은 B급도 안 되지. C급 가까운 B급이지. 그러니까 요 마피라고 이제 매치가 될 수 있는 놈이 지금 이제 3번 벨라로라고 11번 태신 같은 마필들이 팔리는데 조선권에 요런 마필들이 올 것이냐 아니면 꼬랑지를 배당마로 연결시킬 거냐, 요게 관건인데 배당마의 선전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첫 번째 승부처다. 그 대신 인기권 전력 중에선 12번 조화라를 가져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토요제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마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당장 이제 실전 배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편성을 읽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편성을 보고서 그런 거를 통밥을 짚는다고 그러잖아. 통밥이 쌓이면 그게 확률이고 그게 데이터거든. 그게 맞아 들어가면 그게 데이터고 그게 확률이야.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구축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분석에 의해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니까. 경과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통계학과 나온 서울대 통계학과 나온 전산학과 나온 수학학과 나온 애들이 경마만 하면 밥을 먹고 산다면 누가 직장에 취직을 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호구판들이 벌려지고 있어. 나를 위해서 경마꾼들이 나를 밥 먹고 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때기를 벌려놨어. 자, 전산하는 애들 다다다다 쳐가지고 딱 하고 수학하는 애들 기록 분석 딱 해가지고 딱 해서
그 다음에 뭐 통계하는 애들 통계 모아가지고 딱 기록과, 데이터 갖고 딱 해버려. 얘네들이 제일 잘 맞춰야지. 그런데 왜 걔네들이 경과를 안 해요? 늘 얘기했잖아. 변수가 많다니까. 그 변수가 많아서 안 맞아, 그게. 그래서 경과라는 것이 어떤, 정통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타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 경마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자기만의 노하우를 얘기를 하면 들어봐요. 저게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틀리는 얘기인가. 틀리는 얘기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맞는 얘기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한번 봐. 그러고서 이렇구나. 그럼 그거를 한 달 정도 계속 그거를 연습을 해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돼 있어. 그럼 그런 게 이제 물론 경마도 많이 알아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3경주입니다. 7번 장산 놓기라는 마필. 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수 줬는데, 이번 경주에서 얘랑 같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한두가 더 있어. 안쪽 게이트에 3번 프라임 골드라는 마필인데, 프라임 골드가 전 된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장산 놓기와 3번 프라임 골드인데, 얘네들이 앞뒷방을 쓰는 경주야.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갈지 몰라더라도 선행을 둘 중에 한 마리가 가고 2번면은 얘네 둘이 땡땡 그림으로 뛰는 그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프라임 골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항시 성장마 과정에서 데뷔전 때 추임력을 보여줬으면 이전째 선행력을 보여줘야 되고, 데뷔전 때 선행력을 보여줬으면 이전째 추임력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앞뒷방이 다 있다는 걸 고르게 겸비를 하고 보여준 마필들은 3전째에 무조건 더 뛴다는 얘기를 성장마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 3번 프라임 골드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7번 장산 놓기와 3번 프라임 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남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함성이란 나름 충박하면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성, 김주희 등짝, 주희는 얼굴을 제주도에 가서 잘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걔는 꼭 이렇게 바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꼭 입까지 이렇게 가리고 타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여름에 봤어야 되는데 여름엔 또 너무 그때도 또 얼굴 탄다고 가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정면으로 얼굴을. 그러니까 나윤하고 김다영이 봤어요. 이뻐. 다영이가 진짜 이쁘고 나윤아는 그냥 그런 대로 이쁘고 김주희는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아. 그런데 말은 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못하지는 않죠. 자, 1번이 함성. 금강경시 꾸준하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고 그 능력 자체를 선입으로 끌어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에 무조건 대가리라고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만 더 추천을 드린다면 9번 직통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1번 함성과 9번 직통, 요게 이제 대끼리로 팔리던 말던 건 저하고 상관이 없고, 저는 이제 알려드리는 마필, 전부 다 얘기를 하기에는 경주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1번 함성하고 9번 직통만 말씀을 드리고, 놓고 때리는 말은 1번 함성이다. 딱히 배당판 인기 많은데 인기 많은데 읽어줘야 되고, 9번 직통은 인기가 있던 없던 간에 당연히 때려야 되는 마필이니까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에 한판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경주로서 사실상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없고요. 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타전 그 자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엔젤파크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용병들 중에서
가장 잘 타는 용병은 제가 봤을 때 우찌다 기수, 우찌다 일본에서 올라왔던 그 노장 기수인 우찌다 기수이고 부산에서만 활약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잘 타는 기수가 베이커라는 초창기 때 그 호주 출신의 기수가 온 적이 있어요. 베이커하고 페로비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페로비치도 굉장히 잘 타는 기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쿠야스가 기승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이쿠야스보다는 페로비치가 한 수 위에요. 그리고 우찌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동격 내지는 우찌다가 좀 나아 보이죠.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뭐 우찌다 기수 잘 타는 기수죠. 그럴 때 이제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부산 기수들이 어쨌든 지금 페로비치 기수한테는 많이 배울 점이 많은 기수예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라든지 스타트와 더불어 이렇게 힙부를 들고서 추진을 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빙을 탈 때 리듬을 타는 그런 말의 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된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비치 기수는 굉장히 잘 타는 기수인데 일본이 엔젤 파크라는 마필이 이번에 훈련도 좋았고 마필의 능력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등짝에 비해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페로비치를 기승을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57kg를 받았죠.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던 간에 7번은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마필, 1번 엔젤 파크는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더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예요. 까다로운 경주에서 어떤 마필도 뭐 안 된다, 된다를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도 굉장히 좋고 배당마를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배당마 6번 위대한 영혼이란 마필인데요. 요거는 배당마입니다. 사실상 이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강윤식 이제 선행력의 부족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주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편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선행력 측면에서 빠른 말도 없고 취입력 측면에서도 빠른 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한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 4경주가 조용한 승부처예요. 그래서 1번 엔젤 파크를 노릴 수가 있고 배당마로서는 6번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필을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승부처는 그런 의미에서 선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를 연구를 드렸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기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딱 경망스럽고 혼잡스럽고 난 돈놀이 하는데 그 방송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정신 집중이 안 되게 조잡하다고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딱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서 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런 거 이런 짓거리도 해도 싶지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멍멍해지고 또 따끌따끌하게 들어오면은 춥다가 졸려요. 굉장히 졸리고 정신이 똑바로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집중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걸 재밌다거리 없이 계속 말 얘기만 하면은 했던 얘기를 한 말을 갖고 한 3분에서 4분 하는데 지겹지. 말이 뭐 이말 저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번 영주신비입니다. 요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이상하게 권동석이가 눈에 좀 많이 띕니다. 이 제주경마 때. 4번이 영주신비라는 마필이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았고 지난번 경주 때 사실 왔어야 되는 말인데 아쉽게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일단 4번 영주신비는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수도 있겠다.
사실 이번 3경주가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단통을 기대하는 메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경마는 이번엔 단통으로 노리고 여기에 이제 섞어찌개로 3복승을 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배당이에요. 이번 토요 5경주는 좀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생각이 있는 경주입니다.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리를 한 마리를 소개시켜드린다면 7번 그랜드 마케팅이란 마필입니다. 팔리는 마필들은 많잖아요. 뭐 8번 픽스타임, 9번 지상방어, 11번 장산여제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고 1번 나범이 팔리겠죠. 이런 마필들이 팔린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 그랜드 마케팅을 노린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해 3월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 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체중이 좀 늘어나면서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주력이 한 템포 내려간 마필이에요. 근데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병력이 없으면 말들은 병력이 없으면 경주력의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전에 냈던 능력을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의 복원력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7번 그랜드 마케팅 같은 마필들이 옛날 데뷔전 때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시에도 베스트 얘기란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3번 막권이라도 꼭 가져가보고 싶은 마필이 7번 그랜드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에 어떤 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던 간에 요 7번 그랜드 마케팅은 한 자리 정도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 나보, 8번 픽스타임, 9번 지상파워, 11번 장산여제. 이 네 마리만 가져가고 여기서 대가리 골라서 해더라도 3방이야. 그럼 이 중에서 한 마리는 빼고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7번 그랜드 마케팅의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넣고 빼고 해서 못 맞히는 경우가 경마에 수두룩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우죠.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부활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5번 부활. 지난번 경주 때도 강타는 뭐 5번 부활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번에도 또 와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요렇게 소폭. 그러니까 입상을 웃도는 그 시점에서 아주 소폭으로 3번의 경주에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힘의 비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컨디션이 나빠서? 아닙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도 있고 그것만 못하게 또 끌어낼 수 있는 마필도 있고 그거를 제가 예전에 마필들 중에서 캐도란 말하는 마필이 있었죠. 구조에. 그 마필이 노익장을 가시하면서 끝까지 잘 뛰었던 것은 바로 그 완급 조절의 그야말로 최고의 마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약자를 만나면 어중간하게 뛰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 거의 이상하리만큼 능력을 끌어내지 않고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자를 만나면 또 급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안 되겠지 그러면은 살포시 또 조정을 거치면서 또 한 3, 4착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필 자체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마필들이 이 명마라고 하는데 5번 이 부활이 이번 편성에서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3번 항룡신하나 4번 항룡비오나 이런 마필들이 좋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는 뭐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서 1번 고저스트링과 외곽게이트의 8번 나름의 영혼 요 두 마필이 강력하게 팔리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죠.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고저 스트림이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안쪽 게이트의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고저 스트림은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고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8번 나름의 요건 이런 마필들도 입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3번 PK 캡틴 같은 마필은 사실상 매번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이 못하는 이유는 선행을 가지 않으면 마필 자체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제주교차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지난번에 통간의 아픔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7번이 보물단지라는 마필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보물단지를 내중매 가져가다가, 아니, 준호가 계속 탔으면 가져갔을 거예요. 생뚱맞게 용섭이에서 살짝 또 문현진이로 바꾸네요. 아, 그러면서 이게 홀라당 들어오는데, 야, 진짜 맛이 확 가더라고.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노렸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당시 와신상담은 대가리 놓고 때렸던 경주예요. 대가리 놓고 때리고서 보물단지를 빼가지고 못 맞힌 경주라고. 보물단지를 계속 노리고 갔던 마필이었거든. 그러면서 와, 이게 제주경마가 완전 마탱이가 확 가더라고. 아주 짜증도 확 나고 갑자기. 아, 얼마 짜증나겠어요. 매번 승부를 가져갔던 마필인데 한 번 딱 하니 잘랐더니만 거기서 툭하니 들어오니까. 자, 어쨌든 뭐 7번 보물단지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럼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로서 무조건 적중에 만전을 기해볼 수 있는 그런 제주교차 5경주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사실상 이 능력차가 미세한 마필들이 한 7두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말이 있나요? 7번 천하비와 9번 당대 챔피언 정도가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거리가 1300입니다. 과연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돌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7번 천하비도 사실상 취임력을 100% 기대해. 지난번에 이제 선입전 경주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고, 저기에 또 9번이 당대 챔피언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시 문세영 기수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해서 이번에 승군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어느 정도 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훈련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그렇게 아주 뭐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보다는 8번 영아말이랑을 좀 더 세게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8번 영아말이랑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사착을 하면서 승권 이후 못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걸음의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화면이랑이란 마필은 선행력이 워낙에 부족하고 취임력이 우세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만 있고는 능력만 하고 강타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경마에 있어서 상식이고 기본인데 바로 이런 개념을 모르고 계시면은 능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응용력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이 쌓여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수학도 공식만 갖고 안 되는 게 응용을 할 줄 모르니까 미분 적분 같은 데 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베이스가 뭐야? 인수분해니 이런 게 다 베이스거든. 그런 걸 넘어서서 방정식이라는 게 그런 게 미적의 기본이잖아. 그러면 그렇듯이 함수 관계니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마에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선행만 있고로 능력마다. 그러면 이 취임마가
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행력을 끌어내야 돼. 선행력을 끌어내야 그게 능력마야. 그렇기 때문에 영화말이랑은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취입 일변대의 모습을 보여줄 때보다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8번 영화말이랑을 가장 세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경주에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표는 8번 영화말이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에 입각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은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시 얘기하지만 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슈바이처가 막사같이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가 돼서 한 나라가 유지가 되고 한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나라이지.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그야말로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좋은 걸 발명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나라는 참 부자인가 보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걔네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하루에 7시간만 일을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어. 그게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에. 그만큼 임금 자체가 이 아르바이트 임금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그 시간만 일을 하면은 조그만 주택에 자기가 조그맣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만큼 후생복지를 잘해주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보다 차들이 좋고 또 국민들의 핏기가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더 재밌고 더 잘 사는 나라처럼 보여요. 외관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3번 태안봉입니다. 능력상 대가리라고 보고 싶고 지난번 경주 때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뛸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남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3번 대한봉이란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액통가야라는 마필입니다. 매번 취입력을 발휘하고도 늦취입을 하거나 어찌됐든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줬던 마필인데 이 4번 액통가야라는 마필은 마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어요. 444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그 뭐라 그럴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제로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정도는 조교사랑 의논을 해서 배우준 조교사 뭐 탁 트이고 성격 좋은 조교사니까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겁니다 아마. 요런 말들을 한번 초반에 한번 세게 한번 굴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자체를 초반부터 강하게 그 채찍을 동반해서 세게 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반에 당연히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지만 걸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뭐 이제 4세만데 거의 취입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 3번 대한봉하고 4번 액통가야가 강하게 팔리겠지만 이 액통가야라는 거 마필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받쳐볼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선행형 마필은 3번 대한봉이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고 정말 이제 뚝심형 마필들인데 2번 황금별이라든지 6번이 당창골과 같은 취입마들이 이번 교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6번 당창골 같은 마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경주는 이런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2번 IM4입니다. 얘를 놓고 때릴 거예요. 주행검사를 맡고서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습니다.
이게 걸음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이번 훈련 때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반대로 일본 노드일이란 마필은 지난번 경기치 니콜라 같아서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필이 마탱이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니콜라보로 가지 말라고, 저는 박대웅 중에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한 건지 저도 궁금해요. 어찌됐든 일본 말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것은 거의 뭐 항천길로 가는, 항천길로 간다 집으로 렛츠고 호미로 간다, 경마장에 와서 집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IM4U를 대가리 놓고 일본 노드인은 대끼리로 팔린다면 저는 아시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놓고는 하지 마라, 팔리더라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에서는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메인 승부처의 추천만은 2번 인라이프입니다. 인라이프.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금강 경주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러분의 책자를 보여드려도 3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 때렸고, 그 다음에 우승했고, 지난번에 바닥 때렸고. 그럼 이번에 경주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인라이프가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경주시에는 여타 인기마보다는 좀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기만을 대가리 놓고 때리지 않고 이번 인라이프와 같은 마필을 강하게 보고 이번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한 토요제 10경주 멋진 준비당 이상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고드2, 8번 콩고드2라는 강력한 대가리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옛날에도 이 콩고드2라는 말이 한번 대가리 이빨이 팔리고서 항천길로 보낸 적이 있어. 간다 또 바구니가 띡하니 태어났네. 이게 마치가 근데 큰일 나는데 57kg를 턱하니 달아놓고 조개발로 태극기 휘날리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야, 요즘 이 바구니도 이게 각오한 각오가 워낙에 정확한 기술에서, 야, 좀 불안하네. 자, 어쨌든 7번 콩고드2를 대가리로 놓고 팔리는 경주고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3마리를 갖고 가서 때려야 될 것 같아. 황금세상이나 벨리스타 같은 마필들을 오히려 괜찮게 보고서 이런 마필들을 바닥에다 받쳐놔야 될 것 같아. 왜? 7번 콩고드2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뉘엿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12경주입니다.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 자, 4번 이스트킨입니다. 능력은 대가리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인데,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우승 자체는 진짜 경주력의 그 파강을 보여주는 가운데 일궈낸 우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의미가 없는 우승이고 의미가 없는 능력 분석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 그런 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이상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 보면 4번 이스트키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죠. 여기서 이제 배당만을 가르쳐드리면 부산에서 올라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11번 승리레이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이런 마필들이 배당이 터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승리레이저라는 마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는데, 조금 안정된 부분도 있지만 중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좀 쉬었다. 일요 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